안녕 여러분. 주말 잘 쉬고 있나요? 이제 선생님이 본격적인 디딤 영상을 찍어 올린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진도상 8단원이 거의 끝나가야 되는 시기인데, 우리 7단원이 이제야 막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분발해서 수업이랑 복습을 열심히 따라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8단원 내용은 자, 제목이 요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문화의 이해.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인데, 자, 그림 보면 요런 것들이 다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문화, 여기는 영국의 문화.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의미와 특징. 문화란 도대체 뭐냐?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인데 정확한 의미, 개념까지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대중문화와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쭉쭉 나가 볼게요. 교과서를 함께 보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게 빨리 더 와닿을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문화상품권 이런 말도 쓰고 야, 문화생활 좀 하자. 문화 시민답게 쓰레기 좀 버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죠. 이럴 때 문화는 좁은 의미다. 세련되고 교양 있는 것. 자, 그런데 문화에는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넓은 의미의 문화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뭐 한국 문화, 일본 문화, 또 우리 민족 문화 또는 다문화 사회 할 때 이런 문화들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 또는 한 민족이 한 나라의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 옷 입는 스타일, 먹는 것, 그 다음에 가옥의 형태, 뭐 등등, 그 다음에 그 나라 사람이나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그 다음 규범과 같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을 전부 다 문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사진이 3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좁은 의미일까요? 넓은 의미일까요? 넓은 의미. 요거는 좁은 의미겠죠. 요것도 좁은 의미. 문화가 있는 날 할 때 이럴 때는 세련되고 교양 있는 걸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 그래서 문화는 어떤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그 사회 특유의 생활 양식을 사람들이 발전시켜 오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본능이나 유전적인 것은 문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졸려 이런 거 문화가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졸린 것은 문화가 아니지만 침대에 누워서 잔다, 침대에 눕는다 또는 온돌방에서 잔다 이런 것들은 문화일까요? 아닐까요? 자, 요거는 문화입니다. 평소에 다리를 덜덜 떤다. 자, 개인의 습관에 대한 건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 전부가 공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문화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빠나 엄마가 또는 할머니가 다리 덜덜 떨 때 복 나간다 이러면서 나쁜 버릇이라고 고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교적인 관습 이런 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자체는 문화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화와 문화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 문화는 어느 나라나 가지고 있고 어떤 민족이나 있는 것인데,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 사는 거 어차피 다 똑같아.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슷비슷한 면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뭐 벌거벗고 살지 않고 옷을 입는다든지, 가족 제도가 다 있다든지, 어떤 종교 생활을 한다든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어떤 풍습이 있다든지, 뭐 성인이 됐을 때 성년식을 한다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은 어떤 나라나 다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문화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본성에 따르는 것, 예를 들어 뭐 옷을 입는 거, 뭐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든 다 음식을 만들어 먹죠. 그 다음에 어떤 집에 살든 다 또 집에 살죠. 이런 것들, 보편적인 것들, 이런 특징을 문화의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보편적으로 다 옷을 입지만 옷 입는 스타일은 사회마다 달라요. 또 음식은 다 만들어 먹지만 음식을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 먹느냐는 또 나라마다 달라요. 자, 이런 것들을 문화의 특수성이라고 합니다.
문화의 특징은 크게 이렇게 보편성, 특수성 두 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사회가 가지는 내부적 특성을 속성이라고 하는데 이 속성은 어느 것 하나 따로 떼볼 수가 없고 전부 다 하나로 연결이 쭉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문화의 속성에 공유성, 학습성, 그 다음 축적성, 변동성, 전체성 이렇게 있는데 의미는 여기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공유성은 구성원이 공통으로 가지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김치를 다 먹죠.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죠. 공유성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김치를 먹게 된 것도 부모님이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밥상 위에 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후천적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서 생긴 문화죠. 그죠? 자,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이런 걸 학습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조상부터 대대로 이것이 쭉 연결되어 온 것이다. 이런 것을 문화의 축적성. 자, 그런데 요즘 김치 같은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뉴 자체가 다양한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외국에서 들어온 햄버거라고 하는 패스트푸드 문화에 김치를 넣어서 먹는 뭐 김치 버거라든지 또는 피자에 김치를 토핑으로 얹어 먹는 뭐 김치 피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 즉 문화는 고정돼 있지 않고 시대가 바뀌면서 끊임없이 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이런 것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문화 요소와 긴밀하게 서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 좀 전에 김치를 예를 들었는데 김치 하나만 가지고 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문화 요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문화의 전체성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가정의 기능은 점점 약해지고 어떤 이 관습대로 쭉 해오던 거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확산이 되고 하면서 모든 이 다양한 문화가 계속 변하거나 또 새롭게 만들어져서 그것이 또 축적되고 전해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화엔 어떤 속성이 있느냐? 전체성이 있다. 자, 요건 해보자는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됩니다. 자,